시청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세계 각국이 코로나19 백신에 목말라 하고 있습니다. 인류의 대재앙을 막을 유일한 수단인 백신이 개발되었지만 턱없이 부족한 생산량 때문에 세계 각국은 국력을 총동원해 백신 확보에 혈안이 되어 있다고 할 것입니다. 이와 같이 백신 한 방울이 다급한 상황에서 애초 접종량을 기존 대비 20%가량 늘릴 수 있는 주사기가 국내에서 개발되었는데 이것이 바로 LDS 주사기라는 것입니다. LDS 주사기는 투약 후 잔여액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설계된 특수 주사기입니다. 보통 주사기는 피스톤을 통해 약물을 밀어올리면서 주입합니다. 피스톤 끝과 주사 바늘 사이에 공간이 남으면서 약물이 주사 바늘을 통해 다 빠져나가지 않고 일부가 남게 되는데 이 공간을 데드 스페이스라고 합니다. 일반 주사기의 경우 이 공간에 남는 잔량이 약 84 마이크로리터 이상입니다. 이만큼 양이 주사기와 함께 그냥 버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LDS 주사기는 피스톤 끝과 바늘이 거의 맞닿도록 해 데드 스페이스를 최소화한 구조로 최소 주사 잔량이 일반 주사기의 5%도 안 되는 4 마이크로리터 수준에 불과합니다. 그만큼 버려지는 약품을 줄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와 같은 주사기는 언제부터 사용되었을까요? 주사기의 역사는 고대 로마 시대까지 거슬러 올라갑니다. AD 1세기경 로마 의사 켈시우스가 피스톤 형태의 주사기로 환자에게 약물을 투입했다는 기록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9세기에는 아라비아 의사 무실리가 유리관과 바늘을 이용한 피하 주사기를 개발했다고도 합니다. 17세기 이전에는 납과 주석의 합금인 백납과 뼈, 은 등으로 만든 요도 주사기가 일반적으로 사용되었고 17세기 중반까지는 동물 가죽을 이용해 정맥 주사를 넣는 방법으로 약물을 투약하는 시도가 이루어지기도 했습니다. 오늘날과 같은 주사기는 1853년 프랑스 리옹에서 근무하고 있던 프랑스인 외과의사 샤를 가브리엘 프라바츠에 의해 발명되었습니다. 이 주사기는 속이 빈 바늘에 투여량을 조절할 수 있는 주입기, 즉 몸통과 피스톤이 결합한 형태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사용된 바늘은 이보다 앞선 1844년 아일랜드 내과 의사인 프랜시스 린드가 개발한 것입니다. 이것이 최초의 피하 주사기입니다. 이 주사기의 개발로 약물 투여 전 피부를 미리 절개하지 않고도 피부 속에 침투해 약물을 투여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후 여러 모양과 다양한 재질의 주사기가 개발되었습니다. 그러나 당시에는 한 주사기로 여러 번 사용을 하다 보니 대량 감염 사태가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문제점을 보완해 나온 것이 1946년에 나온 유리주사기입니다. 이는 바늘을 제외한 몸통과 피스톤이 규격이 같은 유리로 만든 주사기였습니다. 이는 고온 고압의 소독에 견딜 수 있는 장점이 있었지만 소독 과정이라는 불편함이 있었기에 1956년에는 이런 불편조차도 없애기 위해 플라스틱제 일회용 주사기가 개발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주사는 먹거나 바르는 것보다 몸속의 약물을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때문에 널리 쓰이지만 바늘에 대한 두려움과 통증 때문에 무서워하는 사람이 많은 것도 현실입니다. 소아과에서 아이들이 우는 소리가 끊이지 않는 것도 그것 때문이라고 할 것입니다. 미국 미시간대 연구팀이 1947년부터 2017년까지 학술지에 발표된 주사바늘 공포증 관련 연구 119개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어린이 대부분과 청소년의 20에서 50%가 바늘에 대한 두려움이나 공포증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20에서 40세 성인들의 20에서 30%도 주사바늘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성인 환자의 16%는 주사바늘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거부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과학자들은 바늘이 없거나 아프지 않는 주사에 대해 다양한 연구를 시도하였습니다. 바늘 없이 몸속에 약물을 넣기 위한 아이디어는 19세기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프랑스 연구진은 1866년 높은 압력으로 약을 쏘아 피부에 침투시키는 제트 인젝트를 발명했습니다. 제트 인젝트는 이후 여러 차례 개선되면서 1950년대와 1960년대에는 천연두 등 대량 백신 접종에 이용됐다고 합니다. 아프리카에서 천연두 건절에 기여해 평화의 총으로 불리기도 했습니다. 제트 인젝터 방식은 바늘 없이 약을 주입하는 장점이 있지만 약을 주입할 때 몸속에서 체액이나 세균이 도로 튀어나와 노즐을 오염시킬 수 있다는 치명적인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나온 것이
마이크로니들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1998년 미국 조지아 공대 연구진의 논문에서 처음 언급된 마이크로니들은 미세바늘 수백 개에서 수천 개가 달린 반창고 모양 패치를 피부에 붙이는 방식입니다. 주사의 통증은 바늘의 길이에 비례해 크게 증가하는데 마이크로니들은 바늘이 워낙 짧기 때문에 피부에 자극이나 통증이 거의 없는 장점이 있는 것입니다. 게다가 전통적인 피하 주사의 경우 예를 들어 대규모의 예방접종 프로그램들은 백신을 냉장 보관하고 대량의 주사 바늘과 주사기를 수송하는 데 막대한 시간과 비용이 들며 나아가 이를 주사하기 위해서는 다수의 숙련된 의료 인력이 필요하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또한 사용된 주사기와 바늘은 질병 감염이나 불법 재사용을 방지하기 위해 적절히 폐기 처분되어야 하는데 이 또한 많은 시간과 비용을 소모할 뿐 아니라 환경 오염을 일으킬 소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에 반해 마이크로니들의 경우에는 대량의 바늘이나 주사기를 운반할 필요가 없어 물류비가 대폭 감소됩니다. 또한 패치를 지정된 부위에 붙였다가 몇 분 후에 떼기만 하면 되므로 고도의 숙련된 의료 인력이 필요하지 않으며 폐기물 발생량 또한 대폭 감소시킨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게다가 고체 형태의 약을 이용하기 때문에 액상 형태의 약을 주사기로 주입하는 백신보다 온도에 덜 민감해 보관하기도 쉽다고 합니다. 그래서 미국 등을 중심으로 마이크로니들을 이용한 인플루엔자 백신이 개발되고 있으며 우리나라 또한 많은 연구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머지않아 많은 사람들이 통증 걱정 없이 주사를 맞을 수 있게 될 수 있을 듯합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뵐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알림 설정도 잊지 마시고요. 감사합니다.